어제 새벽에 우리를 곁을 떠난 영원한 현역 배우 이순재 선생님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은관 문화 훈장을 받았던 고인에게 어젯밤 최고 등급인 금관 문화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는 집안의 90%가 반대하는 직종입니다. 딴따라 시절입니다. 외국의 명화들을 보니까 그 나라에서 대단한 예술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도 열심히 제대로 하면 예술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60년 동안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직 욕심이 남아있어서 더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 사실 우리 저 방탄소년단이 전투복 입고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방탄하던데.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절대로 방탄 조끼 안 입어도 얼마든지 되겠어. 그리고 내려가려고 그러는 생각이 나는데 나는 가서 혼날 것 같아서 오늘도 젊게 보이라고 염색하고 가라는 우리 마누라 정말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연극, 영화, 방송을 아우르며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늘 우리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애환을 같이 한 너무나 큰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모든 발자취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최기영 문화부 장관이 직접 훈장을 갖고 빈소를 찾았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이순재 선생님의 영정사진 옆에 이렇게 금관 문화훈장이 놓였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금관 문화훈장, 이게 배우에게 수여된 건 몇 번째입니까? 네, 일단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금관문화훈장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금관문화훈장에 이름을 올린 배우는 세 분입니다. 2021년에 윤여정 선생, 그리고 2022년에 이정재 씨 이후에 3년 만입니다. 예. 그리고 사후 훈장을 받은 건 두 번째인데요. 2022년 방송인 송혜 선생께서 받으셨고 이번에 이순재 선생께서 두 번째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입관식이 있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박술녀 한복 디자이너가 만든 수의를 입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다 한복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우리 한복을 또 입혀드리게도 됐고 정말 대배우잖아요. 그러나도 거의 자만이 없이 우리들을 대할 때나 정말 스텝을 대할 때나 한결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정말 받았어요. 대부분 우리가 왜 프로그램이나 어떤 씬을 찍다가 바쁘면 버선을 안 신고 싶어 하고 신발을 안 신고 빨리빨리 이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이 정말 선생님 버선을 신어야 한복이 단아하게 보여요 이러면 그러냐고 다 신어주시고 이러는 모습이 상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배우임에 더 저는 존경을 하게 된 거죠.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저하고 연관이 있고 인연이 단 분들은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제가 준비를 해놨었죠. 와서 이제 의논을 하고 이제 입고 가실 옷을 딱 보다가 제가 만든 옷이 훨씬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죠. 이순재 선생님이 입는 마지막 옷입니다. 수의. 박술녀 디자이너가 최고의 수의로 지어드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제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한복 명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박술녀 디자이너. 고 김자옥 선생이나 또 김수희 선생도 이 박술녀 디자이너의 수의를 입고 영면에 드셨다고 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위한 준비는 이순재 선생님의 아내께서 이미 1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박술녀 디자이너가 얘기하기로는 이 최고의 수의를 입혀서 보내고 싶은
사모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수의는 13가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조끼,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소낭, 손싸개, 버선, 복건, 망건 등인데요. 이것을 전통의 의복, 그러니까 마지막 길에 입혀드리는 의복이라고 해서 습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습의. 13가지로 구성돼 있고 최고의 수의를 입고 편안히 가시길 바라는 가족의 마음을 느꼈다라고 박순려 디자이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틀째 고인의 빈소에 추모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꽃보다 할배 멤버들도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꽃보다 할배에서 불과 1살 차이로 이순재 선생님이 이어 둘째를 맡은 신구 선생님도 조금 전 빈소를 찾았습니다. 자, 신구 선생님. 어제는 꽃할배 막내 백이섭 씨, 또 셋째 박근영 씨도 빈소를 찾았었거든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안 믿었어요, 나는.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돼. 거의 50년을 같이는 안 살았지만,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뭐 서로 일이 바빠서 자주는 못 만나도, 가끔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형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남들이 이해 못하는 말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왜 그냥 얘기도 없이 그렇게 빨리 가요? 원래 우리 95살까지 연기하세요. 그러자? 그럼 사실 100살까지 살고요. 형이 94살까지 하면은 나도 95살까지 연기할 거다고 약속 못 지키고 가시잖아요. 또 거기 가시면 뭐 고스톱 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편하게 가세요. 고스톱 좋아하시니까. 우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아무리 친구라도 직업, 성격, 연령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배려해주고 같이 친화력을 높이는 거야. 친구 간에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이게 깨져요. 친구라는 건 뭐냐? 한참 못 만났을 때 보고 싶어하는 친구. 꽃보다 할배. 젊은 세대들도 참 많이 좋아했던 네 분이었습니다. 신구 선생님, 연예계에서 아주 필요한 분이고 더 계셔야 할 분이었다. 어제는 전화로만 이렇게 또 기자들과 인터뷰했는데 직접 오셨고 오늘. 셋째 박근영 배우. 항상 리더였고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다. 백이섭 씨는 방금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네.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신구 선생님이 조문을 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신구 선생님도 최근에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었죠. 일단 신구 선생님께서는 2022년에 연극을 하다가 이제 좀 건강 악화가 돼서 연극에서 하차하셨는데 그때 심부전증을 진단받고 심장 박동기 삽입술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순재 선생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순재 선생께서 뉴퀴즈에 출연을 하셔서 이 신구 선생님이 그래도 잘 털고 일어나서 너무 다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동료 그 나이 또래 나이의 그 배우들을 좀 애틋하게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신구 선생님과 박근영 선생님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대박 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뭐 화이팅 한다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속 한다고 들었는데 그대들이 신구 선생님이 그만두셔야 내가 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짓궂게 농담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꽃보다 할배 형제들 중 둘째 신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과 불과 1살 차이입니다.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을 했는데 어제도 또 빈소를 찾지 못하시는가 했거든요. 전화 인터뷰 내용만 전해져서 다행히 오늘 이렇게 큰형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직접 빈소를 찾으셨습니다. 신구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고 선생님 비롯해서 이틀째 추모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 목소리도 더 들어보시죠. 애통한 마음이 있죠. 형님하고는 TBC에서부터 한 55년간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이렇게 늘 가까이 지냈던 분이라서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한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친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셔서 외롭지는 않으실 거다. 좋은 데서 편안하게 또 다른 좋은 작품 만나서 하늘에서 멋진 작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에 저랑 연극 많이 하셨어요. 저랑 하도 부분을 많이 해갖고 사람들이 말년에 아주 부분 줄 알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한 1년 전부터 안 좋아지셔갖고 다시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저도 꼭 갈 테니까 그냥 거기서 봬요. 오늘 오전에는 고인의 후배이기도 한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도 다녀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연기 자세부터 우리말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신 분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쓴소리를 해줄 어른이 사라져서 아쉽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말 이 원칙, 또 쓴소리 해줄 어른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말씀이 좀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제 이순재 선생님 생각하면 저 카랑카랑한 목소리 이게 여전히 아직 귓건에 맴돌고 있습니다. 예.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 목소리로 질타하시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그동안 연기를 할 때도 보면 뭐 저희들 이제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연기인의 자세,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말 하나 제대로 신는 문제라든지 대사를 외우는 문제라든지 또 발음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시 같은 경우도 고물의 정이 있고 나라정이 있거든요. 그 발음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 그러고 특히 예. 이제 원칙에 충실했다라는 면들을 아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그동안 연기 생활 하는 동안 정치권에도 잠시 계셨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정말 연기인으로 마지막까지 사실은 저렇게 연극 무대에 서서 하시는 모습이 사실 이제 좀 뭐 쉬고 이렇게 하실만 한데도 불구하고 뭐 저게 아마 3시간짜리인가요? 굉장히 아마 긴 시간 동안 그래요. 하는 연극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항상 하신 이야기가 이제 대사를 못 내오면 이제 그때는 그만두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어떤 연기의 원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신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교수님, 이순재 선생님의 연결식이 내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정말 많은 후배들이 찾아오고 팬들도 찾아오시겠죠. 내일 네. 새벽 5시 반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층에서 엄수됩니다. 연결식 사회는 후배 배우인 정보석 씨가 맡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모사는 김영철 씨와 하지원 씨가 낭독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원 씨가 이 69년 만에 생긴 이순재 선생의 팬클럽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하지원 씨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배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정말로 팬의 입장에서 회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같이 배우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 보면 선생께서는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NG도 거의 없었다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